네, 최성안의 딱 한 종목 시간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이 종목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시간 통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서치 아름 최성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요. 1인 가구 시대 수혜주 땡땡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현대통신인데요. 스마트홈 관련해서 현대통신이 그동안 좀 자주 거론이 됐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홈 플랫폼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업체고요. 일단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 B2B 마켓에서는 국내에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매출 전체 시장에서 한 27.6%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성이 좋은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상당히 고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 고용 시장이 상당히 악화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인구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1인 가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도 나타났다시피 지난해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9% 정도가 1인 가구로 나타나 있고, 2인 가구도 지금 한 27%가량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지금 2045년이 되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숫자가 전체 비중에서 70%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주택들이 이제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들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대부분이 이제 올 퍼니시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그리고 쿡탑 같은 경우가 다 이제 완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는 이 스마트폼을 구현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는 LG전자라든지 세탁기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러면서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격으로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과 연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연초에는 백년산의 이제 힐스테이트라는 그 아파트에 동사가 스마트홈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홈 네트워크 등급 중에서도 트리플 A 등급을 최초로 받는 그런 성과를 거뒀을 만큼 상당히 이 분야에서 플랫폼 사업자로서 역량을 좀 갖추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1인 가구 시대에서 현대통신이 더욱 부각될 게 무엇인가 이 의문점을 던지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확연하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개별 가전을 다른 회사에서 각각 사서 채워넣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1인 가구 시대 속에서 한 집안의 것이 애초에 다 세팅이 된 것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스마트홈, 홈 네트워크가 훨씬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홈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사실 여러 곳이라면 경쟁 심화로 인해서 사실 빛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코콤이라던가 이런 경쟁사들도 있을 텐데요. 그 경쟁사 대비해서 강점이 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코콤과 그리고 코맥스 그리고 IDC, 아이컨트롤스 그리고 삼성 SDS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B2B 시장에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사가 가장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B2C 시장에서도 코콤과 코맥스와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올 하반기에 신규 진출을 하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B2B와 이런 B2C를 동시에 아우르는 그런 특징적인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전신이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의 전신이었던 현대전자에서 이제 분사한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력을 중소기업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SK텔레콤이라든지 KT, LG U+와 같이 이런 이동통신사와 연계한 그런 플랫폼 시스템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콤이라든지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소극적이었었고, 본인들이 직접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실패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통사와 빠른 이런 진출을 하면서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두 번째로 최근에 이 동사의 영업이익률을 좀 살펴보자면 올 1분기 같은 경우에 동사의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동사의 여지까지 이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인터폰이라든지 무선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쪽에서 이제
그 매출이 나왔었다는 그런 인식을 소프트웨어 업체라는 쪽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매출 294억에 59억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게 이제 20%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코콤 같은 경우에는 한 10%가량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상당한 영업이익률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을 봤을 땐 현대통신이 확연하게 좀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에 B2B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건설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애초에 처음부터 세팅을 한다면 네. 이 수주를 따오는 걸 텐데 사실 국내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고요. 네. 건설사 리스크, 뭐 부동산 리스크가 결국 이 업체에겐 당연히 큰 리스크가 될 텐데요. 그 부분은 최근에 분위기 괜찮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국내 이제 신규 분양 물량에 그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적으로요. 2015년도에 우리나라의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45만 세대였었습니다. 근데 2016년에는 40만 대로 줄어들었고 2017년도에는 31만 대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는 이제 뭐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32만 세대 정도로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감소 추세 속에서 동사의 이제 수주 금액도 다소 줄어든 면은 있습니다. 네. 2015년도에 이제 1,195억 원이었었고요. 2016년도에는 1,100억 원, 2017년도에는 1,110억 원, 올해에는 1,160억 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소 2016년도에 좀 영향을 받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성장 추세를 다시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 세대당 뭐 수주할 수 있는 금액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세대 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한 세대당 동사가 수주할 수 있는 수주 금액이 2015년도에는 한 85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지금 1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동사가 이 그 스마트 홈을 구축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전자제품이나 그런 기기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연계들을 하고 있으면서 지배력이 강화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홈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뭐 무인 택배라든지 무인 뭐 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에너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동사같이 이런 플랫폼 업체가 꼭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뭐 세대당 그 ASP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대당 매출액 잡히는 게 ASP가 뭐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하반기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뭐 예상되는 모멘텀 깔끔하게 한번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본다면요. 그리고 현대통신이 갖고 있는 각 사업부별 이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에 2분기에 상당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라고 꼽을 수 있겠고요. 네. 1분기에 이미 실적이 상당 부분 좋았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률 20%. 네.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액 333억 원에 영업이익 64억 원으로 상당히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요. 올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B2C 분야의 신규 이제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빌라 같은 이런 세대를 직접 공략하는 이런 분야의 매출이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부분별로 좀 살펴보자면 뭐 스마트 홈 분야는 지속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가지고 있는 분야고 지금 주방 TV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주방 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거지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뭐 주방에서 TV를 본다든지 뭐 집에 들어오는 차량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식기세척기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이런 편의성들이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무인 경비 시스템은 최근에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실제적으로 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든지 아니면 뭐 원격으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급속한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주택 경기가 안 좋다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뭐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런 1인 가구 숫자가 많이 증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동사 같은 이런 플랫폼 업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바뀌신다면 동사에 대한 투자가 뭐 좀 더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좀 해볼까요? 3개월 동안 주가는 좀 내려왔었어요. 13,000원대에서 하락이었는데 7월 들어서는 분위기가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11,000원대 초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적을 감안했을 때 PER 어느 정도 보시는지 그리고 주가 움직임 봐주시죠. 목표가. 네, 지금 저희가 추정한 바로는 매출액은 올해 1,24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18억 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그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ER 기준으로 5.2배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맞네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좀 장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이제 곧 있을 실적 발표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어닝 그 시즌을 맞아서 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적정 주가 16,400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타겟 PER 8배 정도를 예상한 그런 숫자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지금 수준이면 좀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ER 8배 수준까지 놓고 봤을 때 적정 주가는 16,400원 목표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스마트홈 분야 1위 사업자인 현대통신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네요. 저희 앞으로 흐름 놓고 지켜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 최성환 대표와 함께 오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이 낙폭을 좀 줄인 채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15% 하락,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0.52% 하락 정도로 지금 시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라기보다는 개인의 매수가 좀 힘을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약간의 아쉬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장 마감도 약 30분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도 잘 마무리하셔야 되겠죠. 이어지는 마감 전략 A+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